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오늘 극강 한파가 몰아친 하루였습니다. 너무 추웠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무사하셨을까요?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수연, 박은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미 증시부터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미국 증시 정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 관세 부과 유예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 증시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두고 시장이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 새벽 마감한 미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 3대 지수 어제에 이어 모두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1% 이상, 나스닥 지수는 2%가량 하락하며 출발했지만 멕시코 관세부가 유예 소식에 낙폭을 빠르게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캐나다에 대한 관세 방향이 여전히 불확실해서 낙폭을 줄인 정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0.28% 내린 44,421.91포인트로 증가 형성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2% 떨어지며 19,391포인트 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0.76% 밀리면서 5,994.57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오늘 트럼프와 캐나다, 멕시코, 중국 간 계속되는 관세 관련 뉴스에 뉴욕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하겠다는 소식이 있었고, 캐나다와도 정상간 통화가 예정된 가운데 관세 유예가 멕시코에만 해당하는 선별적 예외가 될지, 캐나다, 중국까지 포함된 포괄적 유예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종목별로 함께 살펴보면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히트맵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전반적으로 울긋불긋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M7 기업의 애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애플은 장중 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후반에 소폭 상승해 3.39%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이는 애플의 아이폰이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여파로 인해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는 2.6% 하락한 116.9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중국의 딥시크발 충격에 이어서 관세 전쟁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이 전량 대만 TSMC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관세 전쟁의 여파가 미칠 우려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장중 5% 넘게 하락했습니다. 현재 5.71% 하락 마감했고요. 미 금융매체 배런스는 관세는 특히 자동차 산업의 골칫거리라고 표현했는데요. 매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는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조립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팔란티어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에 13%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른 M7 기업 보시면요. 전일 보합권에서 머물렀던 마이크로소프트는 관세 전쟁에 대한 하방 압력을 받아 1% 하락하며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 알파벳은 0.41% 소폭 상승했는데요. 다가올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모습입니다. 메타는 0.32% 소폭 상승했고요. 역시 호실적 발표한 것에 이어서 AI 인프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올라왔던 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별로는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둔 자동차주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는 3.15%, 포드는 1.75% 하락했고요. 자동차 부품사인 앱티브와 에이버리 데니스는 각각 2.79%, 1.23% 내렸습니다. 엔진 제조사인 커민스도 2.26%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어진 실적 발표와 관세 전쟁 이슈가 계속되면서 증시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루어질 미국, 캐나다, 그리고 미국, 중국 간 관세 협상도 앞으로 계속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주요 지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유예된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는 상승세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WTI는 0.83% 상승해 배럴당 73.13달러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국제 금 가격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0.81% 올라 트라이온스당 2,858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 연일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소폭 오르는 모습입니다. 외환시장 마감 직전인 3시 기준으로는 0.37% 상승한 1,463.4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관세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작함과 동시에 관련한 뉴스도 잠시 후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는 미국 ISM의 1월 PMI 지수가 공개되었죠. ISM 제조업 PMI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50.9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주문지수 또한 크게 오르면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확장세로 전환했습니다. S&P 글로벌 제조업 PMI 또한 공개되었는데 S&P 제조업 PMI 역시 예상치인 50.1을 상회한 51.2를 기록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미국 제조업 업황이 위축에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시사하는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서 관세 전쟁 여파가 어느 정도 빠지면은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 내일은 알파벳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한 주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필요한 정보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연이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미국 증시 연일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어제 멕시코와는 한 달 정도 유예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증시는 장 초반에 굉장히 낙폭이 컸는데요. 낙폭을 점차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3대 지수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좀 올랐던 섹터 있고요. 내렸던 섹터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까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 또 정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은강 아나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주목해봤던 테마는 바로 반도체랑 IT 관련주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간 지난 1일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보편 관세를 25%, 중국에는 10%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영향으로 어제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 발효를 하루 앞두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치를 한 달 유예한다고 밝혔는데요. 관세부가 유예 합의와 더불어서 양국이 마약 및 중무기 밀매 차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서도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30일간 유예하기로 밝혔는데요. 4일 0시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약 6시간 앞둔 상황에서 극적으로 합의하게 된 겁니다. 이 같은 소식 속 관세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다시금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최근 딥시크 쇼크에다가 트럼프 관세 악재까지 겹쳐지면서 힘을 못 내고 있던 반도체주가 관세부가 유예 소식에 다시금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미 반도체의 경우 장중 전일 대비 5.66%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PSK 홀딩스의 경우 장중 4.9%까지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IT 관련주들도 다시금 기지개를 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을 때 멕시코에 공장을 운영하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어제 직격탄을 맞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LG전자는 어제 장중 77,600원까지 기록을 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다는 소식에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LG전자는 장중 1.92%까지 오르는 모습 보여줬고요.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장중 3.93%까지 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기대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자 공포감이 조금은 옅어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촉발된 것으로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동향이 감지되고 있지 않은 만큼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 중국의 힘겨루기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는 그대로 좀 적용이 된다라는 소식도 오늘 전해졌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이 보복 관세, 또 미국에 대해서 15% 정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도 전해져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치적으로 이 이슈를 풀어내어서 좀 경제적으로도 좋은 영향 미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뉴스에서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추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네, 딥시크, 화웨이 지원 덕에 급속 확대, 중국 업체 협력 가속화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서방 국가에서 보안 우려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중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중국 내에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화웨이 클라우드 사업부는 AI 인프라 스타트업 실리콘플로우와 협력해서 딥시크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텐센트 또한 클라우드 플랫폼에 딥시크 모델을 탑재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딥시크의 영향력은 중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와 개발자 도구 깃허브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역시 해당 모델을 제공하며 딥시크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각국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와 대만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요.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도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딥시크 사용을 공식적으로는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요. 주중 대한민국에서 대사관도 중국 내 주재원들에게 별도의 사용 금지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멕시코, 미국 관세부가 한 달간 유예하기로 협의. 앞서 잠깐 전해주셨던 소식입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오늘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후 한 달 동안 관세를 유예하고 그동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멕시코 정부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펜타닐 밀매를 차단하기 위해 1만 명의 국가 방위대원을 국경에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더불어 미국은 멕시코로의 고성능 무기 밀매 억제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양국은 앞으로도 보안과 무역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50.1, 4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 네, 중국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1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1을 기록하면서 2달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4달 연속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했지만 위축 직전까지 떨어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규 수출 주문이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고용지표는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차이신 수석 이코노미스트 왕전은 공급과 수요는 개선됐지만 고용 감소와 외부 수요 부진이 주요한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올해는 소비 부진, 부동산 침체, 수출 감소 등으로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 감소세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국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이 올해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픈 AI 어깨에 올라탄 카카오, AI 반격은 지금부터라는 제목의 소식인데요. 카카오가 오픈 AI와 손잡고 AI 비서 카나나에 챗GPT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정신학 카카오 대표가 AI 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카카오는 자체 AI 모델 개발 대신 다양한 AI 모델을 조합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네이버가 자체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X를 고도화하면서 국내 AI 주권을 강조하는 전략과는 완전히 상반된 행보인데요. AI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오픈 AI 기술을 활용해서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편 오픈AI는 일본 소프트뱅크와의 합작사 설립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시장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국 방문 중 SK그룹, 삼성전자와의 협력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 잃어버린 10년, 1위 타이틀 연이어 뺏겼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소식인데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처음 수사한 것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불법 승계 혐의로 100차례 넘게 법정에 출석하면서 글로벌 경영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었는데요. 그 사이 삼성의 반도체와 스마트폰 점유율은 하락했습니다. 디램 점유율은 48%에서 41.1%로 감소하고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6%에서 9.3%로 급락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경쟁사들의 추격을 받으면서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난 10년간 삼성이 공격보다 수비에 집중하면서 대규모 인수합병과 신사업 투자가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를 앞두고도 삼성은 적극적인 기술 인수에 나서지 않았고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대형 M&A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알렸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 리스크로 인해 삼성의 혁신적인 도전이 위축됐다면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 모아서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소식들 중에서요, 오픈 AI CEO가 방한한 것이 가장 주목이 되더라고요. 방한한 이유는 물론 이 빌더랩이라고 하는 이 연구진들,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지만 이 방한을 계기로 삼성전자 CEO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등 좀 굴지의 대기업 이 CEO들과 만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력 아니면 여러 가지 MOU 같은 것들이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지켜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도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위한 설계, 포트폴리오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입니다. 어디 갈까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디로 갈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월대 보름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혹시 두 분은 그런 추억이 있을까요? 아, 정월 대보름과 관련된가요? 네. 저희 집은 이런 절기를 꼭꼭 챙기는 그런 집이어가지고 호두나 땅콩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깨물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럼깨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촌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연날리기 시합 같은 거 했었는데 승부욕이 너무 다들 많아가지고 추운 줄도 모르고 밖에서 연날리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정월대 보름에 관련해서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데요.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사진 찍었던, 이렇게 예쁜 달을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월대 보름을 맞이해서 어떤 축제가 있을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양천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양천구 정월대보름 민속축제입니다. 한 해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행사인데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통 민속놀이 체험, 그리고 전통 예술 공연, 그리고 달맞이 행사, 다양한 먹거리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달찜 태우기와 그리고 불꽃놀이가 있는데요. 이 두 포인트가 메인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네. 또 새로운 축제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 일정이 또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바로 이번 주 토요일 2월 8일에 이제 열리는데요. 오후 3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장소를 말씀드리면요. 양천구 안양천 둔치 야구장에 있는데요. 특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정교 아래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행사는 3시부터 저녁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속체험마당입니다. 체험할 것들이 많은데요. 널뛰기, 투어 던지기, 그리고 지불놀이, 팽이치기, 연날리기, 윷놀이, 그리고 부럼깨기 등 정말 풍부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히 추천해드리고요. 이어서 전통예술 공연도 있습니다.
길놀이를 시작으로 외줄타기, 판소리, 한국무용 그리고 풍물놀이 등이 있는데요. 다채로운 전통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축제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달맞이 축제입니다. 달맞이는요, 참가자들이 소원지를 작성하고 그 달집에 붙인 다음에 이것을 직접 태우면서 한 해의 소원을 비는 그런 축제이고요. 이어지는 관광술래와 불꽃놀이까지 참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어서 두 분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보면서 외줄타기가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공연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보면은 되게 스릴 넘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외줄타기는 직접 본 경험은 없는데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본다면 조금 심장이 너무 쫄깃쫄깃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밖에도 저 소원 적어가지고 이렇게 날려가지고 제 소원 좀 올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싶고요. 다양하게 좀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한국의 전통놀이가 또 외국에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주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즐길 거리도 많고요. 체험할 거리도 정말 많아서 풍부한데요. 축제를 더 알차게 즐길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제 기준으로 저만의 팁을 뽑아왔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따뜻하게 가기 위해서 3종 세트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제가 요새 오늘도 이렇게 입고 왔는데 목도리 그리고 모자, 장갑을 낀 다음에 단단하게 무장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참 중요하죠. 행사장이 안양천 둔치 야구장은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천역 3번 출구에 위치했는데요. 도보로 20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는 행사장까지 갈 수 있는 셔틀버스가 제공되니까요. 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전통놀이 체험을 꼭 체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서 불꽃놀이를 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일찍 가서 오후 3시부터 다양한 체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소원지 작성을 한 해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소원을 미리 생각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은요, 먹거리인데요. 이 먹거리 장터에는 되게 전통적인 먹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오곡밥, 빈대떡, 그리고 떡볶이, 오뎅 등 정말 다양한 맛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드시면서 마음도 따뜻하고 그리고 되게 따뜻한 풍경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역시 한국은 뭐니 해도 이제 빨리빨리 민족이어가지고 빠르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축제 한 줄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또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게 달이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생각해봤는데 네, 달달 무슨 달 잼방같이 둥근 달이야 노래 아시죠? 그래서 그 노래를 떠오르시면서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러 직접 떠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귀엽게 노래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이 노래 생각해 보시면서 축제 방문하시고요. 다양한 즐길거리와 체험거리들 풍성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찬 소식 전해주신 임나연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갔을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박은강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4일 마감 시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로 급락세로 출발을 했었습니다만 장중에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가 유예 소식이 들려오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뉴욕 증시 마감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까지 한 달 유예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 증시 역시 어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장 마감 상황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1.13% 상승한 2,481.69포인트에 마감하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락 곡선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2.29% 상승한 719.92포인트에 마감하면서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39% 오른 713.55포인트로 출발해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가면서 좋은 흐름을 오전까지 잘 유지해주는 모습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하락세를 약간 보여주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주체들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흐름이 조금 두드러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은 773억 원, 기관이 1263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대형주, 제조,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 보였는데요. 반면 개인은 2,938억 원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흐름 보여줬는데요. 개인이 4,102억 원 팔자세를 보이긴 했지만 외국인이 3,736억 원, 기관이 48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 힘을 실어줬습니다.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반도체 투톱 종목들이 둘 다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3.33% 강세 보이면서 52,700원에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 0.1% 상승하면서 191,100원에 거래 종료했습니다. 자동차주의 경우 트럼프발 관세 전쟁 발발 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꼽히면서 어제 현대차는 1.94%, 기아는 5.78%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장 초반 두 종목 모두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장 마감 직전 두 종목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먼저 현대차의 경우 전일 대비 0.5% 하락세 보이면서 20만 1,000원에 거래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요. 기아는 반면 0.62% 상승하면서 96,7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 켜내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전일 대비 1.09% 상승한 12만 3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는 3.67% 강세 보이면서 59,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34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오랜만에 정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13% 상승하면서 2,481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전에는 좀 탄력적인 모습 보여줬는데 오후 2시경에요. 이 중국이 관세를 미국으로부터 맞자마자 보복 관세를 취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10에서 15% 정도 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좀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2.29% 상승하면서 71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후 2시경에 같은 이유로 주가가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 보였지만요. 그래도 오늘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대 시장 모두 양 주체가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급 상위주들도 살펴보시면은요. 시가총액 큰 종목들 오늘 상승해 줬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 유예 결정이 나오면서 투톱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오늘 3%대 견조한 상승세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완성차 업체들은 현대차, 기아 좀 엇갈린 행보를 보여줬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오랜만에 빨간불 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6%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까 은강 아나운서가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 정말 로봇주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하나의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9%대 상승,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34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여러 가지
여러가지 좀 올랐던 섹터들이 있는데요.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 가장 먼저 제가 전해드릴 특징주는 저희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오픈AI 샘 올트먼 CEO와의 회동 기대감에 힘입어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4.31% 상승한 53,200원에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장중 53,5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날 2.67% 하락 마감했던 삼성전자는 하락폭을 모두 회복하고 강한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불확실성 완화와 향후 기업 가치 재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며 지난 10년간 지속됐던 경영 리스트가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회장의 올해 3월 주총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재건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93조 3천억 원 규모의 순현금을 활용해서 대규모 인수합병과 신사업 확장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의 만남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올트먼 CEO는 이날 서울에서 국내 기업 및 스타트업 개발자들과 비공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삼성전자 전영현 DS 부문장과 주요 경영진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회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AI 반도체 사업 확장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AI 반도체 및 신사업 투자 확대에 나설지 시장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이어가다가 52,700원에 종가 형성하면서 장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조금 윗골이 달리면서 마감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장중 내내 플러스권 보이면서 마감까지 이어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 회계 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내일도 이런 흐름 이어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양자 컴퓨터 얘기 한참 나오다가 좀 하락세 타면서 이야기가 조금 줄어들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 은강 아나운서, 양자 컴퓨팅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인공지능 시장에서 경쟁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한마디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일제히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양자 컴퓨팅 상용화 시점을 3년에서 5년 내로 상용화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가 장중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날 업계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양자 컴퓨팅 기술 중 하나가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한 큐비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진 양자 기계를 공동 설계 및 구축 중에 있다며 이 기계는 올해 말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기존 업계에서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시점을 최소 10년에서 20년으로 전망한 것과 다르게 해당 양자 기계 설계 및 구축에 직접 참여 중인 빌 게이츠가 기술 발전 속도를 더욱 앞당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자 기대감이 유입된 겁니다. 먼저 최근 몇 년간 양자 컴퓨터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묶인 엑스게이트는 장중 가격 제한 폭인 30%까지 폭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KCS, 한국첨단소재 등이 장중 각각 26.66%, 23.26%까지 오르면서 강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래 혁신 기술인 양자 컴퓨터가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신호들을 많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관련주들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컴퓨팅 앞으로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주 먼 미래 얘기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정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은강 아나운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예측하시나요? 사실 어제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을 때 제가 살짝 조금
이제 매수를 했었어가지고. 아, 매수를 하셨나요? 네, 이거 오늘 오르면서 제가 조금 오. 재미를 봤어가지고. 아, 재미를 봤나요? 재미를 봤어서 네. 사실 저는 막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타이밍이 어떤 거 같냐라고 물으면 사실 저는 오늘 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 나는 떨어졌을 때 샀기 때문에 별로 권하고 싶진 않다. 그럼 양자 컴퓨팅의 미래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올 초부터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는 계속 언급이 많이 되어 왔잖아요. 거의 로봇과 양자 컴퓨터 이 양대 산맥을 거의 많이 언급이 되어 온 만큼 앞으로 더 많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럼 수연 아나운서는 양자 컴퓨팅 멀리 좀 길게 봐야 할 것이다. 아니면 조만간 상용화가 될 것이다. 어떻게 좀 예측해 보세요? 이게 앞서 젠슨 황 CEO가 언급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 나온 뉴스에서는 이 상용화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3년에서 5년 사이에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깊은 골이 메워질지가 이 상용화가 가속화가 될지가 사실 좀 의문이고요. 또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어디에 있을지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회의적인 시각을 내주셨습니다. 따로 매수는 안 하셨나 보군요. 저는 주린이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주린이입니다. 조심스러운 입장 주셨습니다. 양자 컴퓨팅 정말 의견도 분분하고 아직 가시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양자 컴퓨팅 얘기도 나왔는데요. 또 오랜만에 등장한 시장의 종목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 오랜만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전해주실까요? 네.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급등하고 있는데요. 특히 LIG 넥스원은 4분기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장 초반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정밀 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 통신, 항공전자 등 그 다양한 첨단 무기체제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양산하는 방산기업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 LIG 넥스원은 전거래일 대비 10.53% 오른 25만 2천 원에 거래되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장중 25만 5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날 LIG 넥스원은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 1조 1,687억 원, 영업이익 62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실적 개선은 국내 방산 사업과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수주 잔고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글로벌 우주산업 성장과 방산 수출 확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질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도 말씀해 주셨고요. 방산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적도 잘 나왔는데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라는 내용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AI를 활용해서 이 무기를 고도화해서 수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기 때문에요.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또 다른 내용 전하려고 하는데요. 또 오랜만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 테마는 또 오랜만에 등장한 것 같은데 의료 AI, 의료기기가 오늘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 샘 울트먼 오픈 AI CEO 방한을 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의료용 챗 GPT를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언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장에서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울트먼 CEO가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발자 워크숍에 참여를 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섹터들이 움직였는데 이 중에서 의료 AI와 관련된 발언도 함께 했습니다. 이 의료그룹이 모든 AI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말하면서요. 기업용 제품에 대해서 미국 건강보험관련법 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학 분야에서 과학적인 혁신 속도를 더욱더 높이고 싶다라는 의지와 함께 많은 생명을 구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샘 울트먼 이 CEO가 방한을 하자마자 국내 정말 대기업들 CEO가 함께 샘 울트먼 CEO를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었는데 이 와중에 의료 AI와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온코크로스는 9%대 상승을 했고요. 딥노이드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이 토마토 시스템은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요. 워낙 시총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는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 딥시크의 여파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이 하드웨어 쪽은 약세를 보이는데요.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굉장히 요즘에 주가가 잘 나가고 있어서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 주목을 해보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일까지만 해도 카카오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 잠깐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여파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잠시 주춤했었잖아요.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9% 급등하면서 장을 마감했었는데요. 전날 네이버는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전거래 대비 0.23% 오른 21만 7천 원에 마감했고요. 반면 카카오는 9% 상승한 4만 1,800원으로 거래를 마쳤었습니다. 기관은 카카오 주식을 280억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강한 매수세를 보인 반면 외국인은 337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오늘은 반면에 애매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차익 실현이 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가는 2.15% 하락한 4만 900원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AI 관련 기술과 글로벌 협업 소식이 이어지면서 국내 IT 기업들의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더욱더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 투자 리포트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투자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서 보시기에는 시간을 투자하기에도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쓰기에도 조금은 여력이 없으시잖아요. 알기 쉽게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투자 리포트는요, SM 신압으로 달라진 나라는 제목의 투자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SM엔터테인먼트 투자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하이브의 최근 실적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M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굉장히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NCT와 에스파, 웨이브 등 주력 아티스트들의 음반 및 공연 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앨범 판매량이 435만 장에 달했고요. 그중 NCT 드림과 웨이브가 218만 장, 그리고 에스파가 111만 장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신인 걸그룹 핫스투핫스가 데뷔 예정인 만큼 시장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향후 글로벌 투어 확대와 IP 성장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전망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회사와 본사 모두 실적 개선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드림메이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자회사는 공연을 맡고 있는 공연 기획과 실행을 맡고 있는 그런 자회사인데요. 이런 글로벌 투어를 확대함으로써 좀 상호 보완적인 그런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엔터 4사 모두 2024년 좀 간판 아티스트의 공백 그리고 한한령으로 인한 중국 활동 제약으로 인해서 좀 한 해 동안 성장이 둔화했던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 가장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는 4분기 예상 매출액이 소폭
하회하면서 다소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몬스터의 데뷔와 블랙핑크의 컴백이 실적 반등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몬스터는 정규 1집 앨범을 발매를 하면서 81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도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그룹입니다. 또한 블랙핑크의 대규모 월드 투어가 2025년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약 200만 명의 이상 관객이 동원될 것이라고 합니다. 콘서트 부분에서는 21을 떼놓을 수가 없죠. 아시아 투어 16번을 진행을 하면서 20만 명의 관객을 모았고요. YG 소속 아티스트들의 투어도 MD 판매도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단기적으로는 실적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블랙핑크의 글로벌 활동하고 또 베이비몬스터의 성장세가 향후 실적 반등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JYP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있지, 엠믹스 등 주요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활동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때문인지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연간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 및 미국 그리고 유럽 투어가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 시장에서 신규 보이그룹을 런칭할 계획인데요. IP 확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의 실적도 짚어보겠습니다. 하이브는 4분기 매출이 6,42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의 전역 후에 활동 재개와 세븐틴, 아일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의 글로벌 성과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BTS 멤버들은 2025년부터 완전체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른 강력한 반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엔하이픈 등의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투어와 MD 판매 증가가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2025년에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성장 동력은 바로 고연차 아티스트의 컴백 그리고 신인 아티스트들의 모멘텀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연차의 아티스트들이 2024년에는 다소 공백 기간을 가진 것으로 보였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실적이 다소 부진한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있었던 반면 2025년에는 그들이 컴백을 함으로써 조금 더 실적이 반등하는 모습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강달러 효과와 한한령 완화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죠. 강달러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해외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K-팝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투어와 음원, 그리고 MD 판매에서 달러 결제의 비중이 높은 만큼 환율 변동이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투어와 IP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들이 더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중국 정부의 한한령 해제 가능성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한국 드라마 및 K-팝 콘텐츠 소비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부 한국 아티스트들의 중국 활동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SM 엔터테인먼트와 YG 엔터테인먼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 투자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까지 리포트 분석 잘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저희 한 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강 아나운서 한 줄로 저희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전 짧게 오늘만 같아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머. 왜냐면 오늘 상승 종목이 코스피만 해도 거의 700개 가까이 상승 종목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만 같이 이렇게 상승 종목이 항상 많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만 같아라 하겠습니다. 어머, 제가 생각했던 건데 어떻게 딱 이럴 수가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는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저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롤러코스터 제발 멈춰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간밤 사이의 관세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지러운 시장이 앞으로는 이어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네, 저는 아까 은강 아나운서가 말해버려가지고요. 수요일도 오늘만 같아라 이렇게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방송으로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